자, 이어서 갑상선 스캔, 그래서 사이로드 스캔을 보시게 되면 방사성 약물을 우리가 이제 정맥 또 IV로 주입을 해서 그 다음에 갑상선의 크기와 모양을 영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스캔, 그래서 블러드 앤 하트 스캔을 보게 되면 이제 방사성 약물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IV로 주사를 하면 이것이 이제 혈류를 따라서 우리가 순환하기 때문에 심방 또 심실 그 혈류에 따른 또 동맥, 정맥 이런 거를 영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혈액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 진단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스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쵸?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스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전자 방출, 우리가 이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양전자를 방출해서 생기는 그런 핵의학적 방사능 이용해서 인체 단면을 촬영하는 거라 보시면 이제 CT랑 되게 비슷한 약간 생긴 모양이 그렇죠, 이미지가. 그래서 조영제하고 엑선을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 CT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정전압기라고 해서 에너지 조사량이 이제 적은 거고요. 최근에는 이것도 좀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환자 증상을 완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피 피부암 치료를 할 때 보통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0만 볼트 전압기라고 하는 것은 신체 내부에 암이 있을 때 고에너지를 조사해서 쪼여가지고 심부 조직 치료를 할 때 사용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해법적 구조와 관련해서 조직 내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렇죠? 부위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근접해서 한다든지 이런 치료법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원격 방사선 치료는 이제 신체에서 좀 멀리 이렇게 두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처럼 조금 이거는 이제 근접해서 보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깝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보통 방사성 동위체 선원에서 빔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왜 슬라이드 같은 걸 볼 때도 이제 뭐 빔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빔을 사용해서 체내에 방사선원이 존재하는 근접치료에 반대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접치료는 방사선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제 전리 방사선원을 치료받을 이제 그 표면 신체 부위 이제 그 종양에 가깝게 두고 행하는 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조직 내에 하는 거는 외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침습적이죠?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종양 내에다가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삽입을 직접 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건강한 세포는 파괴되지 않고 종양세포만 파괴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주 작은 용기나 재작동이 가능한 주사침 이런 것들을 삽입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강내 치료죠. 그래서 인트라캐비터리 테라피라고 하는데 종양 가까이 있는 그 체강 안에 이런 또 물질을 삽입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지금 보시는 부위 짐작하셨겠지만 자궁암이랄지 자궁경부암이랄지 또 질암이랄지 이런 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민감장기 그래서 고환이랄지 우리가 난소 그 다음에 이제 림프종 이런 것들은 방사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장기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랄지 부신이랄지 육종 같은 방사선에 둔감한 장기일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올간이 있고 그래서 보통 방사선에 조금 둔감한 것들은 뇌하수체 부신 육종 그쵸? 그 다음에 얘기 이제 민감한 것들은 고환, 난소, 림프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방사선 용어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거뭐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베타트론이랄지 이런 입자 가속기 일종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장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키 그리드라고 해서 산란되는 방사선을 흡수하기 위한 납으로 만든 격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영상 조형이라고 해서 X선 촬영을 아주 짧은 간격을 계속해서 찍고 이렇게 마치 또 재구성해서 영화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맡는 그런 기법이 있다. 그래서 심장이나 이런 움직이는 장기 혈관 촬영에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심장은 혈관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혈류를 따라서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6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의 치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마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임상의학에서 이제 고정된 검출기에서 이제 병이 있는 부위, 방사성 동위원소 분포를 알아내서 진단하는 장치고요. 방사성 동위원소나 그 화합물을 몸속에다가 넣으면 선택된 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때 방사선을 검출하고 촬영해서 이제 병변 부위의 사진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마선, 감마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마 붕괴로 인해서 원자 핵 안으로부터 방사되는 이런 전자방사선, 또 의료에 이용되는 것은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이렇게 쪼이는 방법에 대한 건데 또 감마선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감마 카메라를 사용한 핵의학 검사에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진단에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떤 특정 방사선 핵종의 원자 수가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이렇게 원래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반감됐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방사선 조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라디에이션 세라피 그래서 조사한다라는 말은 이라디에이션 이렇게 이라디에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적당한 양의 방사선을 그 환부에다가 쪼여줌으로 인해서 병변이 치료되는 방법입니다. 또 그와 같은 파괴 작용을 이용해서 암 등의 조직을 이제 죽이는 치료를 하는 거죠. 선형 가속기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가속관 내에 직선상으로 배열된 이제 다수의 전극에다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그 중성자 같은 것을 이제 가속시키는 거고요. 고에너지 X선 치료하는 건데 이제 악성 종양 방사선 치료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류 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방사선 약물을 정맥에다가 우리가 IV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내부의 혈관을 추적해 나가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라드라고 만약에 이제 차트상에서 여러분들이 결과지 안에서 보신다면 물질이 흡수한 방사선의 양을 즉 흡수된 양을 갖다가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물질에 들어가면 물질은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방사 면역 측정은 항원 또는 이제 항체 존재 여부와 양을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원소,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같은 거, 그 중에 이제 양자수, 중성자수 이런 질량수가 다른 거를 동위 원소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등의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뇌 스캔, 신장 스캔 앞에서 이제 다들 보셨죠. 그래서 갑상선 스캔도 있고요. 피검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캔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입자라는 게 있는데 방사성 활동성 원소의 분해 때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 트레이서 스터디 많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암 환자한테는 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성 물질, 형광 물질을 주입을 체내에다가 해가지고 대사나 분포나 이제 배설되는 그런 경과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추적 조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병원에 실습하러 가시면은 소노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울트라 소노그래피를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브라고 불리는 말이 더 어려워요. 프로브는 그냥 이렇게 여기 이 인체에 닿는 부위, 이렇게 피부에 밀착된 부위인데 프로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루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PROV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부릅니다. 프루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루브는 질식 우리 버자이나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금처럼 복부 쪽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분만 아니 저기 산모들 검사할 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끝에 달려 있는 부위다. 우리한테 이제 밀착되는 피부에 밀착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로 잘 볼 수 있는 부위일 때는 우리가 복부 초음파에 이런 프루브를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자이나 쪽에 이용하는 프루브는 이 배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에 해당될 때 그런 걸 이제 바꿔서 프루브를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테이크라고 해서 섭취라는 것은 살아있는 조직 또는 세포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흡수되거나 섭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영상 촬영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방사선 검사 방법 일종인데 인체에 방사선을 쪼여서 검사하는 것은 예전 방식 같잖아요. 근데 인체를 통과한 방사선은 엑스선 필름 대신에 이렇게 제록스 필름이라고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엑스레이 필름하고 다른, 그쵸? 단순한 방사선 촬영으로 보기가 어려웠던 연 조직을 좀 더 뛰어난 해상도로 볼 수 있는 촬영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로가 뭐였어요? 제로가 의학용어 이제 배우셔서 알겠지만 드라이라는 말이죠. 건조라는 말이죠. 자, 이제 촬영 방향에 대한 거 여러분들 이제 차트 보실 때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포스테로 인테리어 뷰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PA 뷰라고 하는데 앞과 뒤를 아울러서 얘기하지만 뒤에서 앞으로 말 그대로 그쵸? 또는 이제 뭐 뒤 반대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뒤 신체의 앞에서 뒤쪽으로 엑스레이를 이제 쪼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블리크하게 보통 이제 관절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럴 때는 여러 측면에서 조금 오블리크 뷰로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선으로 이렇게 찍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라테랄 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측면에서 그래서 좀 전후로 찍었을 때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 영상을 또 더 처방이 나게 되면은 이제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면에서 여러 가지 처방돼서 찍을 수 있다는 거. 자, 방사선항에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레디올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영상 아까 우리가 펜은 투과가 되기 때문에 공기로 차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사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해부학적으로 한번 필름의 이미지를 보시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부위를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핵의학 그 필름도 역시 해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드러지게 우리가 핵의학 영상은 이렇게 필름 이미지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부위만 우리가 표시를 해가지고 그다음 환자의 그 정상세포는 손상받지 않게 하는 방사선 요법에 대해서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투과하느냐, 비투과하느냐, 그쵸? 그래서 투과되지 않는 곳, 뼈 같은 곳은 하얗게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공기로 차 있는 곳, 우리가 투과가 가능한 곳은 까맣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뼈는 이렇게 물이 있는 부분은 요 색깔로 나타나고요. 물이 좀 들어있는 부분, 지방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회색깔로. 그 다음에 공기만 있는,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거죠, 그 안이. 그래서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이 영상 이미지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치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필름 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우리 이제 음영 대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걸 했을 때 우리 위를 봤을 때 그쵸?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바륨을 먹고 우리가 바륨 스왈라우라고 하는데 이런 아까 우리가 이제 음영 대조법 뭐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은 이제 황산 바륨염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조영제죠. 그래서 이런 조영제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때 우리가 소장 연속 그래서 스몰 바울 시리즈라고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스몰 바울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여기가 예를 들면은 뭐 중첩된 곳이 있는지 소장의 어느 부분이 뭐 괴사가 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뭐 꼬인 부분이 있는지 그죠?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륨 이네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색깔로 구분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또 아까 봤던 우리 그 심혈관 조영수를 보게 되면은 관상동맥의 상태를 이렇게 그쵸? 아이오다인으로 우리가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조영제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쵸? 이게 지금, 휴메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동맥의 상태를, 겨드랑이 동맥 검사에서 혈전으로 인해서 폐쇄된 영상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쓸개 주머니, 담낭 조영술 같은 경우도 아까 한번 보셨죠? 아까 이제 자궁 난관 조영술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궁 상태, 자궁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맥 신우 조영술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여기 키드니가 있고 여기가 이제 리널 펠비스가 있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블레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블레더로 소변이 모아지는 요레터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조영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쵸? 마이올로그래피라고 하는데 이제 스파이널 코드 상태를 우리가 또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시면 이제 타액선 조영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악 하악 같이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감산혈관 조형 그래서 혈관을 아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잘 보이죠? 우리 혈관이. 그래서 디지털로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전과 후여서 굉장히 깨끗하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손목뼈, 뼈들에 대해서도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CT 기계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MRI 이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CT는 이렇게 단층으로 촬영이 지나갈 때마다 되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부 CT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흉부 CT에 대해서 처방이 나갈 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이아프람으로 우리가 위아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학 기본적으로 아까 뇌 스캔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스캔의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간과 지라의 이제 이런 스캔의 영상이고요. liver, spleen,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의학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뼈 스캔, 뼈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암이 어떻게 전이가 뼈를 타고 전이가 됐는지를 이 사진을 통해서 본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이 보이죠? 그래서 사이로드 스캔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스캔을 했을 때 또 이미지까지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펫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펫 나갔나요? 펫 CT 찍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CT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찍을 때는 아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제 그 조영제 같은 거를 투입을 한 다음에 찍지 않는다 이제 비교가 조금 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브레인 스캔 영상입니다. 브레인 스캔. 그리고 이제 아까 멀리서 쪼인다, 그쵸? 빔을 쏘아가지고 그 다음에 근접해가지고 바로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를 해박적으로 어느 부위를 어떤 식으로 쪼이는지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환자한테 설명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치료 기기들을 가서 볼 기회는 사실은 없거든요.
자, 그다음 아까 보셨지만 이제 이렇게 그 부위에다가 이건 외과적인 치료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침습이 됐죠.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꽂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그 옆에 있는 정상 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게끔 하는 또 그다음에 이런 자궁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여기 강내 그죠? 캐비티 안에다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주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자궁 경부암 환자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코발트 60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광기에 대한 설명도 아까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을 쪼는 그죠? 이라디에이션에 대한 거 그죠? 쪼이고 있고요. 치료법이죠. 암 환자들. 그다음에 선형 가습기 모습도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프루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복부 초음파의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 조영술을 하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